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는 월남 참전 용사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질문이 많아서 월남 참전 용사들의 이 상위 등급에 관해서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젊은 층으로부터, 그러니까 국내에서 군 생활하다가 상위를 입은 젊은 층으로부터 왜 그쪽만 비중을 많이 두고 우리 이쪽에 젊은 층들이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왜 방송이 뜸하다, 적다, 그러니까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의 예, 지금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 월남 참전 용사들의 상위 등급은 일단 내려놓고 지금 요즘 젊은 층에 군 생활하다 훈련을 받다가 아니면 작업을 하다 아니면 체력 단련을 하다가 농구, 뭐 축구 이런 거 하다가 상의를 입고 전역을 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질병을 갖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상위 등급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군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상의를 입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 야간 훈련을 받는 도중, 아니면 뭐 막사, 그러니까 작업을 하던 도중, 아니면 축구나 부대 간 축구, 아니면 배구, 농구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이 추간판 탈출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만약에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란에 아주 상세하게 제가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을 전부 한번 덧토갈 텐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기억이 남지 않는다면 하단에다 제가 이 내용을 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께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께 상위 등급을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 상위 등급 심사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으로 일단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이 임상 증상, 그러니까 CT나 MRI 근전도 검사에서 이 세 가지가 소견이 일치돼야 되고,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한 후에의, 그러니까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만큼 상의가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의 정도를 보고 추간판 탈출증의 상위 등급을 일단은 정하게 됩니다. 이 상위 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 별표 4에 이게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일단 추간판 탈출증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이 4급입니다. 4급. 4급 6102, 4급 6102가 추간판 탈출증 환자로서 가장 높이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있죠. 1급에서 7급이니까 7개 등급이 아니라 1급 1항에서 3항, 2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여 개가 되죠. 한 2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4급 유가나 공이 4급 정도가 되면 상당히 상위 높은 상위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6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4급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내 상의가 상당히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급이
4급이 되려면은 척추 고정술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치료,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라는 것은 척추 고정술을 한 거죠. 후에도 뚜렷이 운동 마비가 있으며 배뇨 장애, 배뇨 장애, 그리고 배변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척추 고정술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마비가 있고 또 배뇨 장애가 있고 배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급 유아나 공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해서 여기도 역시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마비나 있거나 정상 운동 범위가 50% 이상 제한이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5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유관화 03, 그 다음에 5급 유관화 04,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은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은 5급 유관화 04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운동 범위가 30% 이상 50% 미만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6급 1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급 1항이 이제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유관화 05, 유관화 06. 척추 여기도 역시 유관화 06. 척추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50% 이상으로 35도 이상의 후반 반영, 그리고 20도 이상의 측만 반영이 있는 사람이 6급 1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급 2항. 제가 지금 이렇게 쭉쭉 읽어갑니다. 읽어가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번 읽어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이 지금 읽어가는 내용을 하단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급 2항은 2개 이상의 추체 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렇게 2개 분절이 연속적으로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상해가 측만 변형이 남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6급 이항으로, 6급 이항도 유관화 07, 그러니까 6급 1항, 6급 이항은 유관화 07이 있고 유관화 08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6급 이항의 유관화 08호는 척추의 골절로 인해서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50% 이상으로 15도 이상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척추의 골절로 인해서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30% 이상 50% 미만 35도 이상의 후만 변형이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 사람이 6급 이항 유관화 08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하위 등급도 7급도 보면 7급의 등급을 받으려면 척추의 골절로 인해서 일단은 압박 골절이 추체 높이의 20% 이상으로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 변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도 미만의 후만 변형이나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 변형이 발생해 있어야 7급 610호를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7급이라고 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아무나 다 7급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7급 이하나 6203을 보면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 결선을 포함합니다. 그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는 늑골, 갈비뼈 변형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관하여 하나로 장애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여기 규정치고는 좀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나체, 그러니까 몽땅 나체로 만들어 놓고 그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나체로 해놓고 육안으로도 그 변형이 명백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7급 6203호를 등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에 지금 상위 등급을 신청을 해 보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관심이 계신 분들은 지금 내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제 전역을 해서 얼마 안 되거나 아직 신청을 해보지 않았고 또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 설명을 한 번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친절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해 놓은 그 내용만 읽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일단 전역 6개월 전, 6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상의를 입고 일단 지금 군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일단 그 의병 제대 예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6개월이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상위 등급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상, 내가 지금 어느 몇 월 며칠 어디 부대에서 뭐 야간 훈련을 하다가 밤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래서 지금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 이 상의가 발생했는데 해서 이거를 내가 훈련받다 다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일단 공상을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공상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이 이제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일단 자기가 다쳤다는 것을 자기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 얘기해서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수혜를 주는 것은 증거 법정주의입니다. 증거가 있고 그 밑받침이 확실히 있어야만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지금 내가 소명을 하지 않고 일단은 그 훈련 받다가 상의를 입었으면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이렇게 신고하면 바로 이런 심사 없이 바로 국가 유공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다쳤으면 내가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다쳤는데 불구하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모든 수혜 행정이 신청 행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몇 개월 전에 그 훈련을 받다가 높이에서 뭐 떨어져서 뇌를 다치신 분이 있어요. 뇌를 다쳤는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어느 정도 지금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지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분이 일단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도 지금 61년생인데요. 그분이 61년생인데 지금까지도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분들은 뇌를 다쳤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좀 소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 지인들도 많지 않고 친구도 많지 않고 인과관계가 좀 소원하다 보니까 누가 이런 게 국가유공자가 있다더라라는 그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제 사이트를 보고 저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결정을 않고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61년생이 지금 군 제대한 지가 언제입니까?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자, 못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내가 수혜를 받으려면 내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참 불행히도 아까 제가 뇌수술 받으신 분을 제가 신청해드렸듯이 자 그분처럼 인과관계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우선은 이제 국가유공자는 지금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구청에 가서 일단은 저소득자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하라고 해서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거는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줘서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거 지금 일단 그 혜택자로 결정이 됐노라 라면서 지금까지 밀렸던 거 한 3개월 걸렸다는데 3개월 분이 한 번에 소급해서 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여담을 드린 것은 이분이 뇌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다. 내가 아무리 크게 다쳐도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간판 탈출증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아픈데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술을 너무 젊었을 때 수술을 해버리면 나이 먹으면 어쩌라고 이래서 수술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일단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 생활하다가 상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누구나 다 자기 몸 자기가 아까운 줄 알고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일단 상의를 입었다면 그건 불가항력적인 내용에서 상의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입장에서 상의를 입었으면 이제 내가 앞으로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과 경쟁력에서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보상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죠.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있는 거고 국가유공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약간 빗나간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젊은 층들이 군생활을 해서 나와서 의병제대를 해서 나와서 일단 아직도 망설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뭐 다친 게 미미하다 아니면 군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짧다 이래서 뭐 포기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청하는데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 여러분을 내가 위해서 없는 것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내 몸이 다쳤으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의 권한이 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언제라도 신청하시고 더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은 저한테 일단은 전화하는 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에다가 좀 상세하게 남겨주시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주간판 탈출증의 상위 등급 심사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제가 이 화면에 나온 거 이외의 설명은 밑에다가 함께 제가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고 되어서 여러분께 유익한 이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께 방송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